안녕하세요. 22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3, 4번 사진 묘사 기초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냐? 문제 번호가 3, 4번 두 문제, 두 개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사진 묘사하기, 화면에 뜨는 사진을 여러분이 설명해 나가면 돼요. 준비 시간이 문제별로 45초, 그리고 특이하게 답변 시간이 30초로 답변 시간이 준비 시간보다 짧은 유일한 토익 스피킹 챕터예요. 준비 시간이 15초나, 준비 시간이래. 답변 시간이 준비 시간보다 15초나 짧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해요. 뭘 평가하느냐? 발음, 억양과 강세, 1, 2번에서 평가한 내용 이외에도 문법, 어휘, 일관성 요 세 가지를 본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문법 챙겨야 되고요. 상황에 맞는 어휘 선택, 그리고 일관성 있는, 리듬감 있는, 그러니까 플로우라고 하죠. 내용이 쭉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는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시험 진행 순서. 먼저 이렇게 사진이 딱 뜨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설명문, 너희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노란색 배경에 쭉 읽어줍니다. 그게 끝나면은 이제 사진이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진이 뜨고 준비 시간 45초. 그리고 이어서 답변 시간 30초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끝나면은 4번으로 바뀌고 당연히 사진도 바뀝니다. 다른 사진을 똑같이 45, 30 이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돼요. 자, 학습 전략이요. 준비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아래의 우선순위, 아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먼저 묘사할 대상의 순서를 정하기. 우선순위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묘사할 대상이 오더를 빨리 짜야 돼요. 만약에 사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세 사람이 있고 강아지, 크다란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면 너 1번, 너 2번, 너 3번, 너 4번 이런 식으로 오더를 잘 짜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묘사하기로 결정한 대상의 주요 특징을 생각해 두라랍니다. 주요 특징.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인물이 동작을 영어로 뭐라고 할 건가. 예를 들어 청소기를 잉 돌리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뭐를 박스를 나르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걸 영어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런 걸 미리 연구해 두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선순위라는 게 뭐였냐? 우선순위. 사진이 이렇게 있죠? 첫 번째, 일단 인물 중심으로, 인물 먼저. 여기 게시판도 있고, 여기 뭐지, 이거 스탠드인가? 모니터도 있고, 사람도 있고, 기본적으로 인물 중심, 사람 먼저 묘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저 B, 사물 B, 얘보다 먼저 해주는 게 좋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동작이 눈에 좀 띄거나 좀 더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이거나 사진 내 비중이 큰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이 셋 중에서 동작을 좀 리드하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구죠? 아무래도 이 남자가 주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은 지금 그냥 듣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A를 다른 두 사람보다 먼저 할 수 있다. 먼저 하는 게 좋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의 오른쪽에 한 남자가 연한 회색인가? 그냥 회색 셔츠를 입고 있다. 이렇게 옷을, 인상착의를 먼저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동작이 인상착의보다 묘사 우선권, 중요도가 높아요.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이런 우선순위에 맞게 묘사를 해 나가야 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사람의 동작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 묘사하는지가 여러분 3, 4번 문제의 점수를 크게 결정지을 거예요. 결정짓는데 큰 역할을 할 겁니다. 한글이 해가 갈수록 좀 애매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사진 속 인물의 동작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게 중요. He is working hard. 그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 He is doing something well. 그가 뭔가를 잘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별로다라는 거죠. 동작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은 동작 표현을 많이 암기해 두셔야 돼요. 이 이론 부분 뒤에도 베스트 표현들이 모여 있긴 한데 그걸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몰랐던 표현, 꼭 수첩 같은 거, 나만의 표현 모음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몰랐던 표현을 그때그때 적어 나가면서 표현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익 스피킹은 단어장이 존재하지 않는 게 내가 몰랐던 단어를 우선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남이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니까 외워 라고 해봤자 여러분이 그 단어를 실제 시험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쓸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 토스는 답변에 자기 인생관이 반영이 되거든요. 자기 생활 습관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 직업이나 나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영작을 하려고 했다가 말문이 막혔어. 그 단어, 표현, 구문은 꼭 정리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왜? 그 표현은 분명히 다른 문제 풀 때 또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럼 그때 생각을 하죠. 아, 그때 외워놓을 거라. 이렇게. 볼게요. 정확한 문장 만들기. 문장을 많이 말하는 게, 여러분, 많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해요. 토익 스피킹은 문법적 완성도가 조금 중요한 시험입니다. 왜? 비즈니스 상황에서 회화 실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와 회사가 만나 되게 중요한 계약 조건을 논의하는 상황이에요. 말 잘못했다가는 변호사 왔다 갔다 하거든요. 법무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막 문법에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우리 목표는 지금으로서는 되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맨 꼭대기 애들, 막 AM 등급, 막 AM, 막 AH, 이런 애들은 작은 문법 실수 하나 때문에 막 고꾸라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은 괜찮아요. 자, 올바른 문법과 어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일정한 리듬감을 살려서 딱 말을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적은 문장으로도 만점 받는 게 가능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4문장으로도 만점 받는 게, 3점 만점 받는 게 가능합니다. 이 3, 4번도 3점 만점, 2개니까 6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문장, 4문장으로도 만점 받을 수 있다. 알아두시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좀 더 엑셀레이터를 밟아야겠다. 가속을 하자가 아니고 말할 양을 줄여야 돼요. 문장의 개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대부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떤 현상을 가진다? 풀악셀을 밟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묘사하려는 대상의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답변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이런 사진에 대해서 저희가 연습을 해볼 건데 3명이 있네요. 여자가 이거 노트북 같죠? 노트북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남자가 보이시나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 그리고 이 여자분은 스마트폰 같죠? 쳐다보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사진을 여러분이 45초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고민을 한 다음에 30초간 설명을 해 나가면 되거든요. 자, 먼저 장소를 말하면서 묘사를 시작을 해요. 어디서 찍혔는지 이 I부터 이 taken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까지 말한 다음에 사진에 걸맞는 적절한 전치사와 장소 표현을 넣어주면 돼요.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읽을 때 항상 강세.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그래서 예문을 보면 여기 읽어볼까요? 이 사진의 위치를 저희는 라운지, 휴게실로 잡기로 했어요. 회사 휴게실. 여기다가 회사 휴게실이라고 해가지고 staff lounge라고 해줄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쉬는 휴게실. 어떤 사람은 호텔 라운지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in a lounge. 해주면 좋은 문장. 그런데 이런 문장을 통째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적으로 왜 이렇게 쓰였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중요한 포인트 2가지요. 지금 이거는 I think와 저는 생각해요. 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문장과 문장이 접속사 that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접속사 that은 생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I think that this picture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대신 사라져 버렸어요. 알아두실게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문장이 결합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2개나 있는 겁니다. 알았죠? 왜 동사가 2개냐 이거? 왜?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진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 사진이 촬영을 당했다. 찍혀졌다. 어디에서? 라운지에서. 사람에 의해 찍힘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이. 그러니까 당했다, 되었다. 수동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찍힌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비동사를 was로 잡아준 거죠. 그리고 사진을 찍었다. take를 써야 되는데 pp 형태인 taken 이렇게 구성이 된 거예요. 이 문장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여러분이 이 문장을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아무렇게나 외우는 게 아니고 구조를 이해했기 때문에 실수를 덜이 아니고 덜 하면서 구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 덜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서 사투리 좀 해봐. 저 그래서 충격받았잖아요. 저는 제가 사투리를 쓴다는 걸 20살 때 대학교 가서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과 MT 때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야 말해봐 그랬거든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는 아니고 2달 동안 말을 잘 안 했어요. 과에서. 제가 충남에서 왔거든요. 유학을 왔습니다. 서울로. 계속 보도록 할까요? 사진이 찍힌 장소를 적어보세요. 지금도 가끔씩 좀 쓰나 봐요. 안 그랬는데 이런 거. 충남서들 D 이런 거 좀 있어요. 수업이 나겠습니다. 자, 사진이 찍힌 장소를 적어보라. 어디입니까? 딱 봐도 집. 집은 너무 두루뭉술하고요. 집 어디요? 거실. 그렇죠? 그럼 I think 다 같이요.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거실, 적절한 전치사와 장소 명사 in a living room. 특이한 케이스를 제외하고요. 장소 명사 앞에는 대부분 어를 쓰게 될 겁니다. 특이한 케이스가 뭔데? 이 명사 자체가 어랑 안 친한 애들이 있거든요. 하나만 대표적으로 알려드리면 street. 이 거리라는 뜻은요, 어랑 안 친해요. 대부분 더와 함께 다닌다. 그래서 on the street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아니 장소는 어라고 그랬는데 왜 얘는 더냐? 그러면 그냥 전치사 장소가 패키지일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하나 더 할까요? I think 어딥니까? 딱 봐도 뒤가 뿌옇긴 하지만 딱 봐도 공항이네. 이런 거 밀고 다니는 거 보면요. 어디 여행 가나 봅니다. I think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공항은 아시겠고 공항에 걸맞는 적절한 전치사를 자연스럽게 at an airport 넣어주시면 돼요. 실내는 대부분 in인데 대형 실내, 커다란 실내는 at을 쓰거든요. at an airport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장소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에 이제 주요 대상, 장소에 이어지는 다음 단계인 주요 대상. 사진에 비중이 큰 사람이나 사물을 설명을 하면 되고요. 이 사람, 사물을 설명을 할 때 앞에다가 위치 표현을 넣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진의 왼쪽에, 오른쪽에, 앞쪽에, 뒤쪽에, 가운데 이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의 어디에 라고 하고 사람을 설명할 때는 현재 진행형 A man is ing 이런 표현을 써주라는 거예요. A woman is ing. 위치를 먼저 적절하게 넣어주고요. 예문을 보자면 여기 뭘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검정색 시작.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잘 읽어주셨나요? 사진의 오른쪽에란 표현이에요. 콤마 잘 처리해 주셨나요? picture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한 여자가 is ing 현재 진행형 시제. 여자가 뭐 하고 있다? 랩탑 컴퓨터에 타이핑을 하고 있다. 앞에서 많이 학습한 표현이죠. 그래서 랩탑 컴퓨터를 두들기고 있다. 오른쪽에 이 여자요. 이렇게 했는데 자, 포인트 몇 개 보고 갈게요. 동작 묘사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형을 쓰고요. 지금 우리가 이 여자를 최초로 지금 두 번째 문장으로 이 멘트를 치고 있는데 여자가 당연히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처음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다가 a woman 대신에 뭘 쓰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 she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she는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앞서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다시 언급할 때 똑같은 표현을 피하기 위해 쓰는 거다. 근데 처음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she를 썼다? 잘못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예문을 좀 볼까요? on the.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she is typing on a laptop computer. 맞다? 틀리다? 틀리다. 뭐가? she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 a woman. 알겠나요? 이렇게. 계속 가볼게요. 인상착의 설명. 이게 뭐예요? 인상착의는 옷이나 머리 스타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인물에 이걸 더해줘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언제 비중이 높은 인물에 한정해서 옵션으로 더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동작 설명하기도 힘들어 죽겠다 생각이 드시면은 일단 인상착의는 나중으로 좀 미뤄두세요. 좀 연습을 했더니 꽤 할만한데? 그러면은 인물, 아무 인물이나 다 말하지 말고 이런 인물은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인물은 사진 내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런 비중이 높은 인물에 한정해서 인상착의를 더해줄 수 있는데 인상착의는 옷 아니면 머리 스타일.
근데 이마저도 우선순위를 매기면 1순위, 2순위. 기본적으로 옷을 먼저 건드려 보시고요. 도저히 옷이 할 게 없다. 아니면 단어를 모르겠다. 그러면 머리 스타일 해보시면 되겠죠. 약간 이렇게 막 줄쳐 있는 거. 뭐라 하죠? 스트라이프라고 하죠? 이런 거 묘사하면 되겠는데. 자, 읽어볼게요. 시작. She is wearing a striped shirt. 왜 여기선 대명사를 썼죠? 앞서 우리가 오른쪽에 여자가 타이핑을 하고 있다라고 a woman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she를 쓸 수가 있죠. She is wearing striped shirt. ed가 붙습니다. 그냥 스트라이프 셔츠가 아니고 striped. 마찬가지로 우리 전에 배웠죠. 여자가 이전에 배운 강의에서 액자 걸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체크 셔츠가 아니고 뭐라고 했죠? checkered 셔츠였죠. 자, 근데 얘는 발음상은 티가 나요. 따라해보세요. checkered. 근데 얘는 발음상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아예 그냥 ed를 빼고 발음을 해서 striped shirt 해도 별로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죠? 아니면 머리 스타일이요. 시작. She has black hair. 머리 스타일은 have 동사.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필수가 아니다. 여유가 있을 때 쓰는 거다. 오케이? 자, 근데 사물 설명. 얘는 중요해요. 사물을 평균적으로 하나 정도는 묘사하게 될 거거든요. 유형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단 위치를 먼저 말하고요. 남자의 뒤에래요. behind him. 남자의 뒤에 뭐가 있다는 거요? 이거 창문 말하는 건가? 창문이 있다. 어떤 명사, 대상이 있다라고 할 때 there is라는 표현을 씁니다. there is. 뭐가 있다? large window. 커다란 창문이 있다래요. 창문이 있는데 앞에다가 large를 넣어가지고 조금 더 문장을 세련되게 꾸며주었네요. 기억해 주세요. 사물을 설명할 때 예를 들어 좀 잘리긴 했지만 여자의 앞에 하얀색 의자들이 있다. 역시 there are 이런 식으로. 사물 설명할 때 유의사항들 뭐가 있냐? 고수들은요 한 중수만 넘어가도 사물 앞에 color 아니면 size 이런 건 형용사를 더해 주려고 해요. 형용사. 뭐 컬러야 컬러죠. 그린, 레드, 블루 더하면 되겠고 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용사 세 가지가 뭐가 있냐? large, small 이 둘이 형제죠. 큰, 작은은 large와 small. big이 더 낫지 않나? 설명하자면 긴데 토익 스피킹에서는 big이 들어갈 상황에 large를 쓰면 더 잘 어울리는 경우가 전부 다라고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large 뭔가 건물이 커다래, 나무가 커다래, big보다는 large. 그리고 높은 나무인데 나무가 되게 높다래요. 아니면 서울에 사신 분 계신가요? 저 잠실에 삐죽한 커다란 건물 있잖아요. 높은 거, 고층 빌딩 그런 높은 건물 터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나무도 막 건물이 한 4층 건물이 나무가 여기까지 올라가요. 막 나무가 이렇게 크게. 나무입니다. 나무요. 이런 거 tall tree. 대표적으로 대나무 같이 쭉 올라가는 것들은 tall tree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비동사와 명사 수일치에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behind him. 남자의 뒤에요. There 한번 읽어보실까? 여기서부터요. 시작. There are a large window. 틀렸죠? There are이 나오면 뒤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단수란 말이에요. 그럼 are이 아니고 is. 비슷하게 하나 더.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래요. 사진의 배경에 지금 창문이 커다란 게 여기도 하나 있고 이쪽도 커다랗게 하나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사진의 배경에 There are two windows. 창문이 두 개가 있다. 세트가. 저거. 그럼 is가 아니고 뭐죠? There are로 바꿔야죠. There are two windows. 여기다가 two large windows까지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사물 명사에는 그냥 there is a window 해도 되지만 여유가 되시면은 컬러나 사이즈를 더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셔라. 어렵지 않게 문장의 길이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습 문제 해볼까요? 위치 표현과 제시된 키워드를 이용해서 동그라미 친 대상을 묘사해라. 남자의 동그라미 배경. 이거 스크린 같죠? 빔 프로젝터가 쏘고 있는 저 표시가 되어 있네요.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왼쪽에 한 남자가 뭐 하고 있다? 한글로요. 뭐 하고 있나요? 발표를 하고 있다? 연설을 하고 있다? 강의를 하고 있다? 그냥 발표, 스피치, 뭔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해볼까요? 스피치.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아니면 뭐 렉처를 하고 있다. 다 앞에 동사 뭘 쓴다? 이 중에 뭘 쓴다? 이걸 쓴다.
그러면 해볼까요? 스피치로 해볼게요. 스피치. 스피드처럼 쓴 것 같네요. 스피치입니다. CH. 시작. A man is 동작 ing giving a speech 해주면 되겠죠. 아니면 giving a presentation도 괜찮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사물이요. 배경의 맨 뒤쪽에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사물이니까 there is 뭐가 있다? 빔 프로젝터 스크린. 근데 칼라 저기다 칼라를 넣기는 좀 웃기고 사이즈 넣어볼까요? 커다랗거든요. 커다란 프로젝터 스크린이 there. 시작. There is a large projector screen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물론 large는 빼도 별 상관이 없고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연습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사람이요. 가리키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진의 어디에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해놓고 a man is 가리키다. write, give, look at, point. 얘는 이제 쓰였네요. 뭐예요? point at. 그러면 a man is pointing at. 뭐를 가리키고 있나요? pointing at a monitor. 모니터라고 하지 마시고 monitor. 그렇죠. 사물이요. 저 왼쪽에 있는 우리가 스탠드라고 불리잖아요. 스탠드, 책상 스탠드. 스탠드가 얘 쓰였고요. 스쿠터, 블랙보드, 데스크 램프 얘밖에 없네. 우리가 흔히 스탠드라고 하는 건 책상 스탠드라고 하는 건 데스크 램프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뭐 나는 색깔도 넣을 거야 해가지고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there is a gray desk lamp 해줄 수 있겠죠. 이건 뭐 생략 가능하고요. 알겠죠? there is a 명사 그리고 명사 앞에 쓰이는 관사 어까지 넣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했을까요? 다음으로 갈까요? 뭡니까? 3번 여기 이 검정색 오토바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조그맣잖아요. 덜덜덜 되는 거. 그리고 여자가 자전거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자전거 여기 있네요. 어디에? 왼쪽이죠.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한 여자가 말로 해보세요. 자전거를 타고 있다. 시작. A woman is riding a bicycle. A woman is riding a bicycle. 했고요. 검정색이죠. 검정색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사진의 오른쪽에 뭐가 있다? 검정색 이게 있다. There. 시작. There is a black scooter 해주면 되겠죠. There is a black scooter. 마지막입니다. 사람이요. 막 인상 쓰고 있나? 쳐다보고 있네요. 찡 이렇게요. 뭘 쳐다보고 있다? 저 랩탑 컴퓨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looking at. 위치는 가운데. 가운데에 in the 이런 거 잘 챙겨주셔야 돼요. on, in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건 한 단어인 것처럼 확실하게 암기를 해두셔야 한다. 가운데에 뭐요? 한 남자가 모니터 혹은 랩탑 컴퓨터 아니면 랩탑 화면을 쳐다보고 있다. 랩탑 화면을 looking at.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이게 뭐에 붙은 건가요? 포스트잇 이걸 말하는 건가? 아니요. 요거. 이름 뭐죠? 뭐 남았죠? 요거 남았네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남자 기준으로 남자의 뒤에 이런 표현 좋을 것 같아요. Behind him, there is a blackboard. 근데 중고등학교에서 쓰는 것만큼 사이즈가 커다랗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small 넣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 정도 조그만 칠판을 쓰지 않았죠? 길잖아요.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제 연습 문제까지 해볼 건데 강의 잠깐 멈출 준비하시고 타이머 꺼내주시고 준비 시간 45초, 답변 시간 30초 지켜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의 멈추고 해보신 분들도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해보셨나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엌에서 찍힌 것 같고요. 뭐 사실 부엌밖에 할 게 없어요. 부엌. 그리고 여자 묘사하고 이 여자 아이 묘사하고 여자 아이 그리고 남자의 묘사하고 이렇게 세 명은 꼭 언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셋만 잘 말해도 꽤나 높은 점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여력이 있다면 뭐 사물 같은 거, 사물. 창문이 커다랗게 있다? 창 밖에 뭐가 있다? 여러분 창 밖에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outside the window. 비행기가 있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쉽게 창 밖에 정원인가? 정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garden? 아니면 그냥
커다란 이 창문이란 말이에요. 높이가 여자 한 허리춤에 온단 말이죠. 이 정도에. 그러니까 윈도우겠지. 도어가 아니겠죠. 그거 윈도우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뭔가를 요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여자아이는 책을 읽고 있는 것 같고 남자아이는 두들기고 있네요. 이런 거 위주로 설명해주면 잘 만든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왼쪽에 뭔지는 몰라요. 요리하고 있다. 뭔가 뭐죠? something. 그리고 가운데에 여자아이가 책을 읽고 있고요. 그녀의 옆에 대각선 45도에 이런 거 말고 옆에면 돼요. 이게 옆인가? 좀 애매하죠? 그렇죠? 옆에. 괜찮습니다. 옆에 한 여자아이가 뭐하고 있다? 노트북에 타이핑. 이거는 이제 지겨워져야 합니다. 타이핑은. 마지막으로 그의 뒤에, 남자의 뒤에 창문. 이 남자의 뒤에 커다란 창문, 라지까지 넣어봤어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 같이요. 문장으로 시작. I think this picture was taken. 어디에서? In a kitchen. 부엌에서 찍혔다. 자, 사진의 어디에요? 왼쪽에 뭐죠? On the left side of the picture. 한 여자가 뭔가를 요리하고 있다. 여자가 쿠킹하고 있다. 뭔지를 모르니까 something 하면 되겠죠. cooking something. 자, 그리고 어디입니까? 사진의 가운데 하면 되겠네요. 뭐 여자의 뒤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런 거 가능할 수 있는데 사진의 가운데 한 여자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 시작. In the middle of the picture. 책을 읽고 있다. 시작. A girl is reading a book 하면 되겠죠. Reading a book. 그리고 여자아이 옆에, 그 여자아이의 옆에 어떻게 하죠? 세 덩어리 next to her. 근데 T 발음은 한 번만 해도 되니까 next to her 올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 next to her. A boy is 노트북에 타이핑. 뭐죠? 이건 뭐 바로 나와야지. 시작. A boy is typing on a laptop computer. 잘해주셨나요? Typing on a laptop computer. 제가 지금 하나씩 읽으려고 on, 했지만 typing on a 이어 붙여서 발음해주면 좋습니다. Typing on a laptop computer.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남자아이의 뒤에 뭐 있죠? Behind him. 뭐가 있다? 커다란 창문. There is a large window. 해주시면 이 정도 말하면 무난하게 만점짜리 대답이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만점이라고? 조금 욕심이 생기지 않나요?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해주시고 시험에 잘 나오는 대표 표현들을 꾸준히 암기하고 연습하고 말해보고 그러시면 3, 4번 문제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3, 4번 사진 묘사하기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5, 6, 7번 듣고 질문에 답하기 연습해 볼 건데 여기서부터는 난이도,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아질 거예요. 왜? 여러분이 힘으로 영작을 직접 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배웠던 투부정사라든가 수동태라든가 부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직접 여러분이 영작을 해야 되는 5, 6, 7번 이때를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 전에도 쓰이지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 복습 꼭 해보시고요. 저는 다음번 23강의 퀘스천 5, 6, 7번 강의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